샤넬 코리아 2022년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3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6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회전율 5회전으로 산출됩니다. 구독,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 메시지입니다만은 유통업도 상품 회전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5,913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30%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상품 재고 자산이 32.3% 증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 40.9%가 증가했고요.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크게 증가했고 판매관리비도 25%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 총이익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약 41%가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4,129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6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5.6% 상승했고요. 원가 생산성도 0.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은 영업이익은 차이가 없습니다만 어떤 표현 방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라는 것은 이제 매출원가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18.1% 증가했고요. 이 매출 증가율보다 작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봐서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조업에서는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만약에 매출 상품 매입원가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판매 가격을 더 인상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판매관리비 25% 증가해서 TOE 생산성 1.84로서 0.21% 포인트 상승했고요. 역시 똑같이 영업이익 66%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포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상품 평가 충당금이 36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좀 바란스가 좀 잘 안 맞습니다. 상품은 27억이 감소했는데 상품 평가 충당금이 363억 원이 증가했다. 이거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급격한 어떤 이 평가 충당금의 증감은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매출원가 계산하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이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향후 기업들이 투명성 회계를 위해서는 회계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식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평가 충당금 환입액을 여기다가 좀 표시하고 타개정 대체라고 있으면은 여기다 표시해서 기말 재고를 맞춰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별도 주석을 달고 있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 표로 제조업 기준으로 해서 맞췄습니다. 회사 재고자산의 변동은 전체 재고자산임을 분석하면서 인지가 됐고 상품 매입액은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18.1%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이 2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합한 금액과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의 합은 똑같이 일치를 하게 되죠. 가공비는 없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이게 제조비용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냥
가름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그 갭이 102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하고의 차이하고 금액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바로 미착품에 대한 증가액이 이만큼 또 차이가 난다. 이것을 이제 입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샤넬 코리아는 매출원가를 계산하는데 상품의 증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재고 자산을 하기 때문에 뭐 막말로 얘기해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첫 번째 이유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으로 전체 재고 증가 시 이익의 증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이 과도합니다. 상품 재고액을 증가시켜 역시 이익의 증가를 의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최종적으로 현금 흐름표의 이 모순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현금 흐름표의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75억이 나갔으면 재고가 75억만 증가하면 되는데 무려 438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363억 원의 이 상품 재고가 어디 하늘에서 굴러 떨어져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잡았다가 환입액을 363억 원을 잡았습니다. 상품이 이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평가 손실을 잡았는데 2022년에 뭐 어느 날 갑자기 그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서 363억 원을 다시 이꼴을 잡는다. 재고를 늘린다. 이런 것들이 속된 말로 장난질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매출원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운영비용, 인건비가 49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7.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한 직원 수는 1574명인데 2021년도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라고 보면은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2,660만 원으로서 대기업 수준의 임금 수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당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대고요. 지급 수수료가 56.5%나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광고 선전비 및 판촉비도 29.5%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지급 수수료 및 광고 선전비, 판촉비 등이 운영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는 역시 럭셔리 명품이라는 브랜드의 이름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WCA라고 했지만 상품 회전율입니다. 5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년보다. 그런데 스르픈율은 4.4% 정도 상승했습니다. TOE 생산성 20.8% 상승했고요. 이자 부채 없습니다.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은 무려 116%로 높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12회전인데 1년에 그러니까 1개월에 한 번씩 수금한다는데 약간 떨어졌죠. 전년보다. 그리고 매입 채무 회전율이 25회전입니다. 이거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매입 채무 회전율이 높은 쪽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납품 협력업체한테 돈을 빨리빨리 준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샤넬이니까 국내 납품업체가 있다는 게 아니고 본사 샤넬이 프랑스인가요? 프랑스면은 대금을 빨리빨리 줘야 물건을 빨리 준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매입 채무 회전율이 높은 경우에는 공급자가 시장 우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 재고 회전율과 스루픈율의 이 방향이 역방향이죠. 그러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회사가 우리는 투명한 기업이라고 입증을 하시려면은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과연 감사보고서에 그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지는
안 됩니다. 감사보고서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제시하지도 않죠. 어쨌든 지금 그 말씀드린 내용을 어떤 논리 도구로서 표현한 얘기고요. 그래서 만약 그 가격만이 아니고 가격 확인만이 아니고 입증을 위해 투명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가 찾는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하면은 역시 물량상으로도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 흐름을로 표현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은 변동 범위는 이 경우에는 상품만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매입 가격 및 판매 가격은 공시 의무가 없어서 저희가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투명성 반증은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그 실적을 가지고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3년도 매출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은 한 2조 1천억 정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요런 그 예측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판매한 만큼 내일도 판매될 것이라는 단순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만 반영을 하는 것은 재고의 증감인데 재고가 그 25% 증가한다고 봤을 때 2조 1천억으로 만약에 이제 그 사업 계획을 한다면 예상이익은 원래 이 감을 잡는 것은 6천억이 넘는다고 봤는데 5,992억 원 정도뿐이 안 돼가지고 매출 노력을 더 해라 했을 때 25% 재고, 원래는 한 50% 이상 재고가 증가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해서 25%를 줄이면은 계약이 이렇게 되는데 매출을 더 일으켜 가지고 2% 정도 더 매출을 한다 그러면은 한 6,228억 원 정도 그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대로 재고를 25% 감소시킨다면은 이익은 감소합니다. 원가 회계는 이익의 증가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이고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입니다.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가 회계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저는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스루풋 회계가 제자리에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스루풋 회계 쪽으로는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또 매출 증가율 그대로 했을 때 1조 8,500억 정도면은 충분히 한 4,245억 원, 원가 회계보다는 좀 이익이 적게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무리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죠. 그러면 5회전 했었는데 6회전만 해보자. 1회전 뭐 노력을 좀 더 해라. 요거를 1조 8,500억을 판매 가격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원가 회계보다 좀 싸게 해가지면은 좀 더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냐. 이래서 매출이 2조 2천억 원대를 하면은 원가 회계가 바라는 방향에 6,288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재고 회전율을 한마디로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185만 원이면은 이게 하나의 단가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충분히 남는다. 그 대신 재고 회전율을 더 올려야 된다는 거고요. 원가 회계 기준으로는 210만 원에 팔아야 이익이 남는다 돼 있는데 그 차이가 무려 25만 원 좀 더 저렴하게 해서라도 팔아도 충분히 이익은 남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을 4분면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면은 재고가 증가했죠. 그래서 원가 회계에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판매액가도 높게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킵니다. 재고의 증가는. 근데 스루풋 회계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 유통업에서는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가공비가 없기 때문에 배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판매액가는 이제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는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다. 디인플레이션. 그래서
재고가 증가하더라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그런 어떤 회계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명품 럭셔리를 하더라도 너무 비싸면은 좀 부담되잖아요. 조금 더 좀 싸게 해서, 싸다고 명품이 아니고 비싸다고 명품이 아니고 적정한 어떤 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고가품의 어떤 명품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 연간 사업 보고서에는 재무지표도 제가 뽑고 있는데, 그 루이비통 할 때 제가 그 맨 마지막에 이익잉여금률을 잘못 계산했어요. 그 칸수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를 그냥 해버린 바람에 그래 그 수정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익잉여금률이 무려 13,650%나 이익잉여금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이익배당을 많이 가져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자본으로 시작해서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한국에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죠. 이 재무지표의 핵심은 이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들이 없기 때문에 가져가는 돈은 없고 주주가 2,950억 원을 가져갔어요. 무려 배당률이 83%가량이나 됩니다. 전년도는 20% 정도 가져갔는데 그동안에 이제 너무 쌓인 게 많다. 13,000%나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본사에 좀 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 샤넬 본사에다가 좀 이익배당을 2,950억이나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최종 번 돈 역시 비슷하게 2,940억 원을 번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상 샤넬 코리아 2022년도 실적을 분석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한 군데 더 하고 싶은 데가 있는 게 크리스탄 디올입니다. 이것도 마저 좀 소개를 오늘 중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3개 회사를 분석을 했는데 비교 분석한 내용도 나중에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